했어요.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5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a는 5분의 1이 나오죠 이거는. 그러면 5분의 1에 이 친구는 역함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f 어떤 값을 넣었는데 125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이거는. 그러면 여기 어떤 값을 넣었는데 125가 나왔대. 125는 뭔데? 5의 세제곱이야. K가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3인 거죠 이거는. 이렇게 맞아요? 이게 16번. 어차피 중복만 불러낸 거라서 네 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 안 고쳐졌으면 클리닉 시간을 고치면 돼요. 20번. 이렇게 하고 만약에 집에 갔는데도 없는 사람은 상황 얘기해. 파일 보내주거나 프린트 해줄게. 로그 3의 그래 얘가 이 그래프래요. 그리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나온 것 같아. 그럼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역함수 관계야. A는 x축 위의 점이고 야 그러면 이 A가 x축 위의 점이 되려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가 나와야 돼요? 진수 부분이? 1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2x-1이 1이 나오는 곳은 1이니까 여기가 그냥 1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얘가 궁금하면 얘가 언제 1이 나오냐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 이건 역함수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언제 1이 나와? 2x-1이 3이면 나와. 그러니까 여기 2인 거야 실제로는. 맞죠? 그럼 여기가 2라고 하면은 이번엔 얘가 언제 2가 나와를 확인을 해야 되죠. 로그 3의 2x-1이 언제 2가 나오냐 그거는 얘가 9일 때 나오겠죠? 그럼 x가 몇이야? 이때는 5냐고. 인대에서 AB 더하기 BC 구하래. 야 여기 길이 몇이야? 1에서 5까지니까 4 나오죠? 그리고 AB는 2죠? 그러니까 답은 6이 되겠죠 이거는? 이해 가요? 그래프 관찰하는 문제예요. 22번. 로그 2x의 그래프 위에 점 A에서 그래? 여기에서 사각형 ABCD가 한 면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여기 길이가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3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좌표가 몇이 나와요? 8이 나와요. 8. 여기는 8이에요. 근데 여기도 3이겠죠? 여기 몇이에요? 여기는 5예요. 그럼 이때 점 B의 좌표를 구하셔요. 5,3이죠. 5,3이죠. 얘랑 얘가 만나는 거니까 5,3이 다르거든요. 이해 가시죠? 24번.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 같고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야. 그치? 그리고 여기가 베타가 나왔는데 여기가 알파 나오는 값을 구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로그 3a가 나오겠죠? 로그 3 알파. 네, 로그 3 알파여야 돼서. 근데 y는 x 기준으로 내가 보고 지금 그래프를 관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로그 3 알파니까 여기도 로그 3 알파죠. 여기가 로그 3 알파죠. 이렇게. 그럼 베타를 구할 수 있어요. 로그 9 베타가 로그 3 알파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 친구는. 내가 얘를 9로 만들고 싶어 가는 게. 그럼 여기에 2를 달아주면 선생님이 여기도 2 달아주면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 뭐인 상황인가? 알파 제곱이 베타인 상황인 거예요, 얘는. 그럼 그거를 어디다가 쳤다 다시 대입하면 되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라고 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6인 거라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나오죠. 그럼 3하고 2로 분수분해 될 거고 알파는 2랑 마이너스 3. 근데 당연히 알파는 지금 뭐였어?
x축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값이 나와야 되죠. 2겠죠. 그럼 베타는 몇이에요? 4예요. 얘네 둘을 곱하니까 답은 8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렇게 하면 일단은 로그 1 프린트 끝나죠. 로그 2 프린트는 11번. 아주 수상한 조건이 나왔잖아.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대잖아. 우리 물론 지금은 수1을 하고 있지만 수하 할 때 저 조건 나오면 무조건 뭐일 것이다. 산술기하 평균일 것이다. 우리가 깔아놓고 전제로 풀었었죠. 그럼 얘도 분명히 산술기하 평균 쓸 것 같거든. 근데 선생님이 이 프린트는 유형명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산술 평균이랑 기하 평균을 이용해야 돼. 그럼 야, 이걸 쓸 때 내가 5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만약에 썼어. 얘를. 그럼 5하고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끌어내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렇죠? 플러스로 바뀌면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바뀌는 거죠. 로그 5에 4a 더하기 b분의 1 하고 b 더하기 a분의 4를 곱하는 애가 나와야 할 거야. 그럼 얘를 전개해. 얘를 전개하면 4ab 더하기 1 더하기 16 더하기 ab분의 4 이거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4ab 더하기 ab분의 4를 따로 계산하고 17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얘는 뭐일까? 산술기하 평균으로 계산되는 애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을 해주면 둘이 곱한 게 16이잖아. 2 곱하기 4 나오죠? 얘가 계산하면 뭐 나오는 애야? 8 나오는 애야. 8. 그러니까 최소값은 25다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로그 5의 25죠. 최소값이. 맞아요? 그러면 답이 뭐야? 2. 답이 2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럼 15번. 이렇게 생겨서 힘든 거지. 이렇게 생겨서 힘든데 이거는 일단은 지수로 봐야 돼요. 첫 번째로 관찰할 때는 지수끼리의 나눗셈은 그러니까 지수끼리의 나눗셈은 지수에 있어서 지수끼리의 뺄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쟤를 쓸 때 y는 x에 2 마이너스 로그 x라고 써주면 돼요. 일단 이렇게 쓰니까 상용로그 취하고 싶게 생긴 애죠. 애초에 로그 x가 상용로그니까 양변에 로그를 취해줘. 로그 y는 2 마이너스 로그 x 떨어질 거고 로그 x 이렇게 붙는 친구예요. 그리고 나서 로그 x를 뭘로 치워갈래? a로 치워갈래? 얘를 a로 잠깐 치워내. 그럼 이 친구가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a라는 친구로 바뀌고요. 자, 로그 x의 치역이 뭐예요? 로그 x는 실수 전체 범위가 치역으로 나오는 친구였죠. 얘가 지금 딱히 x의 범위를 주지 않았잖아. x의 범위를 따로 안 줬으면 로그는 치역이 실수 전체 범위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의 최대값을 구하면 돼요. 얘는 축이 어디야? 1이야. 1. 그럼 a에다가 1을 넣어. 1을 넣으면 얘가 1이 나오잖아. 이게 최대값이야. 언제? 로그 y일 때의 최대값이에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로그 y가 아니라 y를 구해야 하죠. y가 10이 나오는 게 최대값 b예요. 그렇죠? 그리고 a가 1이라며. 내가 궁금한 건 a도 아니야. 누구 궁금해? x값 궁금하잖아. 얘는 또 뭐야? 로그 x였어. 그럼 x값이 또 몇일 때? 10일 때니까 이게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랑 b는 똑같은 값이 나와요. 얘는 더해주면 답이 20이다 하고 풀어줬어야 되는 거죠.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도 그랬잖아. 로그 방정식 풀 때 지수 부분에 로그가 있으면 내가 전체에다가 로그를 씌워서 풀 건데 문제는 전체에다가 로그를 씌우게 되면은 바뀐 값이 나오기 때문에 원래 값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똑같은 문제죠. 저의 시간을 주겠어요. 오늘은 거의 문제 풀이하다가 마지막에 삼각함수 진도 조금 나가고 끝나요. 심학 스프린트 좀 어렵지 않았어? 쓰는데 오래 걸렸을 텐데 그렇게.
전 프린트 못 가네. 아닌가? 꽤 쉬웠나? 안 풀어봤나? 봐봐, 얘도 똑같아, 그치? 지울게. 일단은 밑이 똑같잖아. x 똑같잖아. 그럼 합쳐서 써주는 게 맞지. 얘는 쓸 때 x 세제곱을 왼쪽으로 넘겨서 x 3 더하기 로그 2x가 16이다 라고 써야 문제가 풀만해지죠. 그럼 몇인 로그를 취하고 싶어요? 2인 로그를 취하고 싶어서 양변에다 로그 2를 취해요. 전체에다가 로그 2를 이렇게 취할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3 더하기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x 하고 얘는 로그 2의 16이니까 4 이렇게 나오죠. 그럼 로그 2x 또 뭘로 치워날래? a로 치워날래? a로 치워내. 그러면 a제곱 더하기 3a가 4니까 빼기 4는 0 이렇게 나오죠. 인수분해되죠. a가 1이거나 마이너스 4 나와야 돼요. a가 누군데? 로그 2x가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건 나한테 x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x는 뭐가 나와요? x는 2의 1승이랑 2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하니까 답을 적을 땐 2랑 16분의 1이 나온다 하고 써주면 되죠. 이해 가나요? 봐봐, 얘도 똑같잖아. 너네 로그가 지수에 있는 게 싫죠? 틀린 걸로 좋아하는. 그럼 얘도 일단 밑이 같은 애들끼리 묶어줘야 된다니까? 얘를 넘기자. 얘를 넘기고 1000을 왼쪽으로 넘기고 요 x1 로그 x 오른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1000은 x 세제곱하고 얘를 나누는 거면 지수를 빼줄 거니까요. 빼기 1 더하기 로그 x라고 쓰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양변에 또 누구 취해? 로그 취하면 돼. 로그 취하면 얘가 3으로 바뀌고 위에 있는 게 떨어져. 6 플러스 로그 x 하고 밑에 로그 x 남아. 그럼 이것도 얘를 a로 치환해서 푸는 문제잖아요. a제곱 더하기 2a가 3인 거면 빼기 3은 0으로 들어가게 되고 3, 1 마이너스니까 a가 1이나 마이너스 3인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a가 아니라 로그 x. 답을 적을 땐 뭐라 적어야 돼? 10의 1승이랑 10의 마이너스 3 이거 쓸 때는 뭐 1000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것도 지수에 로그가 있어. 아, 이거 중복 걸러낸 거거든? 근데 너네가 지수에 로그 있는 것만 싹 다 틀렸구나. 자, 이것도 뭐 하면 돼요? 이것도 로그 취하면 돼요. 그쵸? 이것도 로그 취해요. 로그 4를 취하면 되죠. 로그 4를 취하면 얘가 뭘로 바뀌어? 로그 4 x의 제곱으로 바뀐다고 했죠. 얘는 로그 4x 곱하기 로그 4x니까 그게 로그 4x보다 작아. 그러면 이거 잠깐 a로 치환하면 a제곱 빼기 a가 0보다 작은 거니까 a가 몇이랑 몇 사이다? 0이랑 1 사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로그 4x가 a가 로그 4x인가 얘가 1 사이야. 그럼 이거 밑에다가 다 뭐 취해줄래? 다 4 취해주면 얘는 1, 얘는 x, 얘는 4. 정수개수 구해달래. 답이 몇이에요? 두 개죠, 두 개. 2하고 3밖에 없잖아요, 이거. 이게 가나요? 이게 가요? 이게 가고 있어요? 이게 간 거 맞아요? 왜, 잠깐만. 뒤쪽 라인 이해하고 있죠?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원래 x엔 양수밖에 못 들어가야 되라 로그여서. 그치? 그럼 로그 3x를 어차피 치환하면 t역은 전체 실수 나온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로그 3, 로그 3이니까 얘도 3분의 1보다는 마이너스 로그 3x로 적어주는 게 좋아. 이렇게. 그럼 로그 3x를 a로 치환하겠죠, 이거는?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 오른쪽에 있는 애는 못 붙이죠. 그냥 로그 3k예요. 그럼 이거를 넘겨서 쓰게 되면 a 제곱 플러스 6a 더하기 9 로그 3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거는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죠. 왼쪽에 있는 친구가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예요. 그럼 아래로 볼록인 애가 얘는 x축이라고 했지 내가. x축 위에 있으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등호가 들어가니까 판별식에도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그럼 얘는 짝수 판별식 써주면 돼요. 짝수 판별식을 써주게 되면 2로 나누니까 9 빼기 9 로그 3k 이 친구가 뭐 하면 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러니까 9 로그 3k가 9보다 크거나 같아요. 약분해서 1이라고 적어주면 k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답이죠, 이게. 이게 답이에요. 여기에 55번까지만 봅시다. 자, 되게 흔하게 나오는 지수로 문제죠. 항상 뭐 바이러스 배양한데 미생물 개체수가 1시간마다 일정한 비율이잖아. 근데 20시간 후지. 그러면 어떤 미생물의 개체수가 처음 미생물 개체수가 있었겠죠? A라는 미생물의 개체수가 있었어요. 근데 20시간 지났어. X마다 X 비율씩 늘어날 건데 20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처음에 4분의 5배가 된 거야. A 곱하기 4분의 5가 된 거야. 이 미생물의 개체수가 처음으로 9배 이상이 된대요. 그러면 A 곱하기 xn 시간이 지났더니 처음에 9배 이상이 되더라. A 곱하기 9보다 커지더라.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거. 맞아요? 그러면 A는 어차피 싹 다 지워지기 때문에 x의 20제곱이 4분의 5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x의 20제곱이 4분의 5거면 일단 x를 쓸 땐 뭐라고 적어야 돼? 4분의 5에 20분의 1이라고 적어줘야 돼. 그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맞아요? 이건 지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4분의 5에 몇 제곱을 해야 9가 나올지 너네는 알 수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입하게 되면 4분의 5에 20분의 n승이 9보다 커지는 순간을 원한다라는 부등식으로 바뀌죠. 내가 말했잖아. 너는 4분의 5를 몇 제곱 해야지 9를 넘어가는지 알 수 없어서 여기다 뭘 붙이는 거야? 로그를 붙여서 상용 로그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로그를 취해주세요. 그럼 20분의 n 로그 4분의 5인데 로그 4분의 5는요 8분의 10이라서 내가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죠. 8분의 10이 4분의 5랑 똑같으니까. 이게 2 로그 3보다 크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대입할 수 있는 값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얘는 1이죠. 그리고 얘는 로그 2의 3배야. 0.9030이요. 그리고 얘는 0.477이에요. 이거 풀어주면 답이에요, 얘가. 풀어주게 되면 자, 20분의 n 곱하기 얘는 0.0970이거든요.
0.097 2 얘 2배 하는 거 0.954인가? 얘죠. 그러면 그냥 다 보내. 소수점 다 보내면 여기 0 생기거든. 얘 4자리 가고 얘도 4자리 가니까. 그러면 얘는 942 나누기 970에다가 20을 곱한 것보다는 크다라고 해서 n은 어차피 뭐가 나오니까? 지금 1시간마다로 끊었었으니까 n은 무조건 정수가 나와야 돼요. 얘를 계산해서 정수값 적으시면 돼요. 얘보다 조금 큰 정수값 적으면 되겠죠? 이거 계산 니네는 해라잉?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원래 이런 상형로그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애초에 식을 세울 때 뭐가 없기 때문에 식을 세울 때 미지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미지수 만들어내서 써야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실생활 활용 문제는 원래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첫 번째로 얘를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로그 함수를 하고 있으니까 얘가 뭐인 걸 알지 로그 문제인 걸 알지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거 고민하는 애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지수 그래서 몇 계산해야지 9 넘어가는데 근데 우린 당연히 못 계산해. 너네가 못 계산하는 건 아무도 계산 못해요 얘들아. 누구로 계산해야 돼? 문제에서 로그 값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로그 계산을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다 뭘 하면 된다? 상형 로그를 취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n값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요렇게 하면 로그 끝나고요. 근데 그래서 심화학습 질문 더 안 보내네. 심화학습 질문이 이거밖에 나올 리 없어. 이런 겹치는 게 없단 말이야. 내가 보낸 게 별로 없어서. 일단 들어온 질문 가지고 한번 해볼게. 봐봐, 이거 뒤에 문제를 하나도 질문 드리지 않았어. 이거 5개만 질문이 맞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5번부터. 보자마자 굉장히 욕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시험 프린트 때문에 욕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이 생길 거. 일단 얘 간단하게 먼저 선생님이 웬만하면 거듭 제곱근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루트 있는 거 루트 형태로 풀지 말라 그랬죠. 지수로 바꿔서 풀라고 해줬어요. 그럼 얘도 일단 지수 형태로 바꿔서 써야 돼. 자, 쟤는 2의 m분의 5의 n-1을 하고 6분의 1 이렇게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3의 n-2분의 4의 n 플러스 1인데 웬만하면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 때 뭐 하자고 했어? 소수로 두자 그랬지. 밑이 소수가 되게 둬야 되니까 얘는 4n 플러스 1이 아니라 뭐라 두실 거예요? 2에 2n 플러스 2라고 두실 거예요. 하고 여기에 8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얘네가 각각이 유리수로 풀리려면 지수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수가 있어야 돼요. 일단 얘들아, 그렇죠? 지수 부분이 정수여야 되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6의 n-1 그리고 6의 n 얘네가 자연수가 나온다. n하고 m이 어차피 자연수니까 얘는 풀어도 자연수 나와야겠죠? 자연수 나와야 돼요. 왜? 분수 형태면 그게 무리수잖아 얘들아. 루트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애들이 원래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에 분수가 들어가면 그건 유리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풀어주게 되면은 4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분자에 있는 건. 그리고 분모에 있는 건 8분의 n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얘네가 다 자연수가 나오는 거라면 여기서부터는 살짝 노가다죠. n-1이 6의 배수여야 되고 n 플러스 2는 4의 배수여야 돼요.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노가다가 들어가죠. 자, n-1이 6의 배수라면 일단 n-1이 6의 배수다라고 해서 6의 배수를 짝 써. 그러면 6, 12, 18, 24, 30 여기까지만 써볼까? 땡땡땡땡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럼 n을 구하게 되면 7, 13, 19, 25, 31, 땡땡땡땡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엔 n 플러스 2가 4의 배수라고 할 거니까요. n 플러스 2가 4의 배수다 라고 하려면 4, 8, 12, 16, 20 땡땡땡땡 이렇게 진행되겠지? 그럼 n은 뭐 나와? 얘는 2, 6, 10, 14, 18 조졌다. 더 구해야 된다. 겹치는 애 찾을 때까지 구해야 돼요 이거는. n 플러스 1 아니에요? 어디요? 4분의 왜 빨리 말 안 해줘? 어머, 준이밖에 없다 야. 이야. 엄마 왜 여기 1이죠? 다행이네. 그럼 3. 그래. 그렇게 늦게 나올 리 없단 말이야. 자, 겹치는 애 찾았어요. 누구 겹쳐요? 7 겹치니까 어차피 n 플러스 n의 최소값 구할 거면요. n도 최소여야 되고 m도 최소여야 돼요. n은 최소값이 7이에요. n은 7이다라고 적으면 돼요. 이번엔 두 번째. 이번엔 m이 6의 배수야. 그리고 n-2가 8의 배수인데 얘는 좀 럭키하죠. 얘네 집이 2차이 나는데 얘도 2차이 나잖아요. 그냥 m이 몇이에요? 그냥 8이에요. 얘는 그쵸? m에 8 넣으면 그냥 성립하잖아. 그럼 최소값은 m이 8이다 해주면 되죠. 오! 저렇게 큰 값이 나와? 아니지? 왠지 12. 이거 빼기구나. 야 미안하다. 그냥 부어자. m이 6의 배수. 6, 12, 18. 그래서 여기서 2 빼면 뭐 나와? 16 나오니까 그게 8의 배수지. 그러니까 m은 18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얘랑 더하니까 답이 몇이다? 25다라고 해서 2번 골라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거는 그때 어쩔 수 없다 그랬잖아. 이건 무조건 순서상 구해야 돼요. 그냥 내가 차례대로 해서 제일 작은 애 구하는 것밖에 없죠. 왜냐면 얘네 둘의 최소 공배수 따위 구할 수 없어요. 얘네. 이미 빼기가 들어간 시점에서 내가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푸는 풀이는 존재하지 않죠. 그냥 노가다 해서 찾는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이게 5번입니다. 다음 7번. 다 적었나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fx가 존재하고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리고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래. 그러면 일단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놓고 문제를 시작하긴 하겠죠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 곱했어. 이걸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얘는 두 실근만 가질 예정이고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얘가 중근인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나에 따르면 fx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가 나온다라는 건
그림을 그렸을 때 얘는 무조건 두근을 갖는 친구란 얘기예요. 그렇죠? 얘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중근을 가질 일은 없을 거야. 그럼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알파랑 베타라는 근을 가졌잖아. 얘가 무조건 두근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 알파, 베타를 무조건 얘가 가져야 되는 거야. 알파 n승이 81이고 베타 n승이 81이 다 만을 만족하는 n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선생님 말 이해했나요? 자, 일단 문제 해석이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얘들아 눈빛이 자, 문제를 잘 들어. 이거 어려워. 자, 2차 함수라고 했는데 최고차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fx 처음부터 다시 들어. 잘 fx를 내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놓고 시작할 거야. a, b가 문자에 없죠? 문제상에서. 그럼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는 분명히 아래로 볼록인 함수예요. 그쵸? 아래로 볼록인 함수인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러니까 얘를 풀었더니 근이 두 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상황에선. 근데 그 두 근이 싹 다 중근이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좀 생각을 해봐. xn-81 사고 여기 뒤에 얘가 붙어 있을 거란 말이야. 얘가 중근을 가지는 방법은 얘가 중근인 방법이랑 얘가 두근을 가졌는데 그 두근을 얘가 똑같이 가지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말 이해했나요? 첫 번째 방법이 xn-81이 하나의 중근을 갖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하나의 중근을 갖고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둘 다 근이 두 개씩 나오는데 걔네가 똑같은 거야. xn 제곱 빼기 81이 두 근을 가져.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 근데 이 서로 다른 두 근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그대로 갖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중근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근데 이 1번 경우가 안 되는 이유는 나 조건 때문이에요. fx의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이 함수는 최소값이 어디서 나와요? 축에서 나와요. 그럼 내가 얘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가 음수라는 건 x축이 얘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x축이 이렇게 위에다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근이 몇 개가 나오는 애예요? 무조건 근이 두 개가 나오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조건이 아니라 2번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면 얘가 근을 두 개 가지면 얘도 근을 두 개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근 두 개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x n제곱이 81이다. 이게 두 개의 근을 가지려면 일단 n은 뭐가 나와야 돼요? 일단 n은 짝수가 나와야 가능해요. 그거는 첫 번째 조건은 n이 짝수여야 돼요. 왜? 그건 거듭제곱근의 성질이죠. 얘가 홀수면 무조건 근이 싹 다 한 개고 얘가 짝수면 양수일 때 두 개, 0일 때 한 개, 0보다 작을 때 빵 개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n이 짝수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n에다가 2, 4,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보는 거야 얘는. 그럼 2를 집어넣었어. x제곱이 81이야. 그럼 x가 뭐가 나와? 9랑 마이너스 9가 나온단 말이야. 맞아요? 이 9랑 마이너스 9를 누가 가지는 거예요? 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가지는 거예요. 가능하죠 이거? 이거 가능한 상황이죠. 두 번째 이게 지금 두 번째 풀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x 이거는 4제곱이라고 가정했어.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3의 4, 4제곱이지. 그것 때문에 실근만 따지게 되면 x가 3이랑 마이너스 3 나오죠 이거.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x가 뭐 6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 텐데 지금 fx의 최소값이 음의 정수라고 했는데 지금 꼴을 보아하니 얘네들이 뭐 한 애가 나와요 계속?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친구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생긴 애여야 돼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합차 공식으로 생긴 친구여야 돼요. 선생님 말 이해가요?
얘가 합차 공식으로 생겨야지 이렇게 근이 두 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얘 축이 무조건 빵이죠. 축이 무조건 빵이고 곱이 뭐가 나오는 형태여야 돼? 곱이 무조건 정수가 나오는 형태여야 돼요. 그쵸? 선생님 말 이해가나요? 그러면 혹시 얘면은 안 되는 거야? 최소값이 어차피 0 넣었을 때 B니까 그냥 곱이 곧 최소값이죠. 이렇게 풀면은 뭐 나와? X가 이거지. 그러니까 X 적을 거면 3의 3분의 2 뭐 이런 숫자 나오나? 이런 숫자 나오죠. 이런 애들은 곱하면 정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누구만 가능한 거야? 요렇게 딱 정수로 떨어지는 애만이 곱을 뭘로 만들 수 있어요? 정확하게 정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누구랑 누구밖에 없는 거야? 2랑 4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6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잠깐만. 6만 8? 아니야, 잠깐만. 하나 더 된다. 8도 된다. 8을 하면 3의 2분의 1이랑 3의 마이너스 3의 2분의 1 나와서 얘도 가능하네. 얘도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까지 합쳐서 답이 2, 4, 8 이런 애들만 되는 거예요. 또 있나? 8, 10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얘는 그냥 딱 2분의 1, 2분의 1 해서 합쳐서 딱 1 나온 경우인데 6, 10, 12 이런 애들은 이제 분수꼴이 나와요. 곱했을 때. 그쵸? 거기서부터 분수꼴 나오니까 걔네는 곱이 정수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3개만 답이 되니까 답이 14가 되겠죠. 이 친구는. 이거 문제 이해 가나요? 어렵죠?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표예요. 그 중에서도 누구? 얘가 사실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면 얘는 이게 핵심이야. x n제곱이 양수일제 두 개의 근을 가지는 경우는 n이 짝수인 경우밖에 없다라고 해서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해서 실제 곱이 정수가 나오는 애를 찾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해 가나요? 어렵죠? 살아있나요? 손이 빠져나갔나요? 7번을 듣고? 이해는 가죠? 다음 12번 봅시다. AP랑 BP가 같고 A, B가 지름이에요. 이거 지름이구나.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에요. 일단 그때 AQ 길이를 구하래. 내가 원하는 건 이 길이에요. 이 길이. 근데 AR이 나왔어. 여기가 5 곱하기 4의 3분의 1이라 쓸게요. 쓸 때. 그리고 BR 여기는 12의 4의 3분의 1이라고 쓰겠죠. 그럼 일단 이 전체 길이가 나오지 않나요? 이 전체 길이가 나오죠. 전체 길이는 17 곱하기 4의 3분의 1이에요. 다 AB 지름의 길이 맞죠? 그리고 그럼 여기 길이도 나오네. AP 길이는 몇이에요? AB 길이가 이게 나왔으니까 AP 길이는 여기에 루트 2분의 1 곱한 거지. 그러니까 17 곱하기 4의 3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2의 2분의 1분의 1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근데 AQ 구하라고? 이거 뭐 써야 되지? 여기를 x라고 여기를 y라고
기억나? 중2 때 했던 거? 아, 중3. 근데 이거 할선의 점을 쓰는 거구나. 여러분. 안쓸것 같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서 괜찮네. 그냥 닮음이다. 이명이 안 어? 다시 그릴게요. 이건 파트니까. 수업이나 하라고? 자, 얘들아 이거 보세요. 내가 하나를 빼먹었네. 야, 이거 한 길이가 같으면 여기 각도도 2등분 돼. 여기 각도 같아야 돼. 여기 각도 같으면 내가 각도 같은 애를 표시하면 그냥 개 많은 거죠. 이거 각도 같은 애들. 맞아요? 근데 그러면 아까 이거 몇 대 몇이야? 5대 12야? 여기가 5면 여기가 12여야 돼? 근데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도 같다며. 맞아요? 그럼 여기가 5대 12면 다 틀렸어. 자, 잠시만요. 길이 표시법을 다시 할게요. 여기가 5에 4의 3분의 1이었고 여기가 12에 4의 3분의 1이었지. 그래서 얘네 둘을 합치니까 17과 4의 3분의 1 이렇게 나왔었고 얘는 거기 2분의 루트 2분의 1 상황이었어. 맞아요? 근데 그럼 여기를 x라고 해.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요, 얘들아? 이거 아시죠? 중학생 때 했던 거 그런 거 아시죠? 여기 각도가 같아.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x면 여기는 5분의 12 x가 나와야 돼. 맞아. 근데 여기가 직각인 거야. 뭐가 생길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 상황이죠. 근데 심지어 얘들아 5대 12면 특수비지. 5대 12대 13. 여기에 13분의 5를 하면 그냥 x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13분의 5를 하면 답인데 여기에다가 17분의 13 곱하래. 지우라고 준 거지. 여기에 있는 애가 답이죠. 계산하면 나오겠죠? 이해 가나요? 다음 18번 지운다잉. A 교집합 B했더니 A하고 B가 나왔다는 건 B랑 A, B가 겹친다는 얘기죠 일단은. 그리고 나서 C분의 D가 3의 X제곱이다. 그렇구나. 근데 얘들아 잘 보세요. A도 B도 전부 다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애잖아. 그쵸?
그러면 자연수 x 값을 이거 그냥 해봐야 되잖아. 그럼. 야 a랑 b랑 더해서 36인데 3의 거듭 제곱을 더해서 36이 나오는 애를 찾아야 돼요. 자 3의 거듭 제곱 적어볼까? 3, 9, 27 찾았다. 이게 a하고 b야. 바로 나오죠. 선생님 말 이해했어요? 문제를 잘 읽어야지. 내가 말했잖아. 항상 문제에는 조건이 다 숨어있다니까? 자연수 전체의 부분집합이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이 싹 다 뭐여야 돼요? 여기에 있는 애들이 싹 다 자연수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는. 그쵸? 얘가 자연수인데 그러면 A, B, C, D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A, B, C, D는 전부 다 3의 거듭제곱 형태로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A하고 B를 더해서 36이랬잖아. 그러면 뭐 하면 돼요? 3의 거듭제곱을 더했는데 36이 나오는 애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랬더니 9하고 27이었던 거죠. A보다 B가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A고 얘가 B네. A가 9고 B가 27인 거야. 그쵸? 근데 여기에 9하고 27이 나오려면 C하고 D가 어떤 애여야 돼요? 3의 9제곱이랑 3의 27제곱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아? 얘는 3의 제곱인 거고 얘는 3의 세제곱인 거니까 로그를 씌워봤자 2하고 3인 거면 9하고 27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9하고 27이 나올 애를 또 찾아야 되는 거죠. A, B가 겹쳤으니까. 그럼 얘를 계산하면 되지. C분의 D가 몇이야? 3에 27 빼기 9, 18. 답이 18이죠. 쉽죠, 이렇게 보니까. 상품 20번. 자, A의 6분의 1은 A, B의 7제곱근이다. A, B의 7제곱근. 이건 뭐네? 아주 더럽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로 끝이죠, 일단. 그리고 나서 얘를 봤어. 6 로그 A, B 더하기 일단 다 따로 쓸까요? 6 로그 A, C 더하기 로그 B의 A 더하기 로그 B의 C야. 이게 2분의 17이거든. 이거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저거 다 분리해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근데 이 위의 식에서 여기 바로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A에 6분의 1에서 7분의 1을 빼면 42분의 1이 나오거든요. 42분의 1. 이 친구가 B의 7분의 1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근데 얘는 또 약분되네. 양변에다 내가 42를 곱해서 그러면 A는 B의 6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건가요? 여기까지 오케이인가요? 얘를 풀어서 얘가 나왔고 얘를 풀어서 얘가 또 나왔어. 그럼 A 자리에다가 이제 B의 6제곱을 싹 다 집어넣으면 되죠. 얘 6이죠. 아, B 6분의 1이지. 6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는 1이야. 1. 이거 계산하면 1이야. 그리고 얘는 A에다가 B에 6 넣으면 얘는 6이야. 6. 그러면 정리를 했으면 로그 A의 6분의 1C라고 적을게요. 이거 이렇게 적어도 돼요? 노란색 층 이렇게 적어도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적어도 되죠? 더하기 로그 BC인데요. 이게 2분의 17에서 7을 뺀 거니까 2분의 14를 뺀 거죠. 2분의 3이죠, 얘가. 근데 이 노란색 친구 A의 6분의 1이 몇이기 때문에? B이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똑같은 애죠. 얘가 똑같은 애니까 이걸 2 로그 BC 아니야? 그쵸? 그럼 로그 BC는 몇이 되는 거예요?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 B는 C의 뭐야? C 대신에 B에 4분의 3을 적으면 되니까 자, A, B, C 관계 다 나왔다. A는 C분의 B의 K제곱이야? 그러면 C분의 B만 구하면 되겠네. 야, A가 6분의 1 하면 B였죠. 그리고 C가 B의 4분의 3이니까 여기에다가 A 6분의 1 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죠? 그럼 이거 A의 8분의 1이라고 쓰면 돼? 여기까지 이해 가요? 됐죠? 선생님이 B도 A로 나타냈고 C도 A로 나타냈어요. 그거 저다 대입하면 되죠. A는 C분의 B야. A의 8분의 1분의 A의 6분의 1에 K제곱 했더니 똑같은 애. 자, 이 안에 있는 애는 A의 6분의 1에서 8분의 1을 뺀 거니까 24분의 1인가? 맞지? 6분의 1에서 8분의 1 뺀 거야. 이거 4에서 3 뺀 거 24분의 1 맞죠? 안에 있는 애가 정리하면 A의 24분의 1인데 여기에 K 제곱한 게 A랑 같았는데 K 몇이에요? 24. 답이 3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해 가나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중복을 안 했는데 질문으로 나온 것들이거든요. 일단 삼각함수 분도를 먼저 나간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선생님이 이것도 풀어주고 내 생각에 혼자서 못 고칠 것 같거든요. 신화문제들이. 오늘 설명 드린 거 기반으로 조금 더 고쳐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 삼각함수. 배우기 전에는요, 일단 각도를 야 잠깐만, 로그함수 맨 마지막 문제 안 풀었어. 다음 시간에 펄문제 3개 했으니까 펄문제 3개 했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안 했죠? 그거 빼고 일단 삼각함수를 먼저 나옵니다. 둘 하나만 풀었어. 눈이 부시죠? 자, 우리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일단 내 첫 번째 페이지 삼각함수 열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일반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반각과 호흡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반각은 뭐냐면 일단 그냥 각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다 앞으로 우리가 각을 잴 때는요, 원점이 있으면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우리가 시초선을 만들 거예요. 한자예요, 한자. 시작하는 선이죠, 시작하는 선. 내가 여기서부터 각도 측정을 할 때는 반식의 방향으로 각도를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각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 각도를 이렇게 측정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알파라는 각도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보통은 근데 각도를 잴 때 도 이렇게 말하잖아. 여기에 도 이렇게 붙죠, 원래. 근데 얘들아, 내가 얘를 시초선이라고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좌표 평면을 기준으로 했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x축의 양의 방향을 내가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x, 여기를 보통 p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 POX죠, 이거는. 이 OP의 이름이 동경이에요. 내가 제 각도에 선이 있는 위치를 동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얘가 시초선이라며. 한 바퀴 돌았어. 그리고 요만큼 또 간다고 한들 OP, 동경의 위치가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쵸?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각을 잴 건데 X라고 하는 각도가 있었어요.
얘는 알파 플러스 360 곱하기 n이랑 똑같아요. 여기 도는 다 줬죠 이렇게. 이게 일반각이에요. 왜? 그러니까 알파 도라고 하는 친구는 360도 돌아갈 때마다 어떤 각도가 나오는 거야?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얘를 똑같은 각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거라서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상관없거든. 근데 상용 로그 왜 배웠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상용 로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로그라고 했죠. 십진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위라고 했죠. 숫자의 단위. 그러면 갑자기 우리한테 한평생 도를 쓰라고 해놓고 사실 얘가 우리가 좋아하는 각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린 평소에 이런 각도 잘 안 써. 그래서 바꿔서 표현해야 돼요. 얘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를 써서 나타내는 거를 60분법이라고 부르는 각도 측정 방법이에요. 이게 360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60분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앞으로 여기 뭐라고 나와있어요? 호도법이라는 친구가 나와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친구로 각도를 잴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준이 뭐냐면 라디안 값이에요. 근데 상용로그도 그렇고 십진법도 그렇고 단위 생략해서 쓰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도라는 단위를 안 쓰고 단위가 없는 숫자를 써서 각도를 나타낼 예정이거든. 그럼 이 라디안 값은 뭐냐면 1라디안 값, 제가 쉽게 생각하면 외우기 편하게 생각하려면 그냥 180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1라디안 하지 말고 180도가 파이라디안과 같은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180도라고 말을 할 거면 그냥 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60도는 뭐라고 불러요? 3분의 1 했죠. 앞으로는 우린 60도로 쓰지 않아요. 3분의 파이라고 써요. 30도는 6분의 파이라고 쓸 거고요. 45도는 4분의 파이라고 써서 우리가 각도를 나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360도는 그럼 몇 파이겠어? 2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일반값을 쓸 때도 도를 이용하겠니? 일반값 쓸 때도 도 안 써요. 이제부터는 일반값을 쓸 때도 알파 더하기 2n 파이 이렇게 써. 이렇게 써서 얘가 x다라고 하면은 이 x는 알파에서 360도를 몇 번씩 돌린 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까지 배우면 사실 다 배웠어요. 삼각함수를 들어가기 전에는 일단 얘의 정의밖에 안 배워요. 이거랑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애들. 얘들아, 원넓이 어떻게 구해요? 원넓이 원래는 반지름 r이라고 하면 r 제곱 파이 이렇게 쓰지 않아? 이 파이가 지금 여기서 쓰는 파인 거예요, 얘들아. 이 파이가 여기서 쓰는 파인 거예요. 그러면 원넓이가 이건데 만약에 얘를 부채꼴로 잘랐어요.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할까요? 여기는 r이에요. 자, 우리 호의 길이는 l로 나타내거든요. 여기는 l이에요, l. 자, 그럼 얘 넓이 어떻게 구해? 자, 이 세타는 지금 라디안 값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라디안 값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들 있잖아. 얘가 세타인 거면 실제로 얘가 60분법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생긴 친구예요? 파이분의 180이라고 써야 되는 건가요? 파이분의 180 세타? 하면 여기 도 붙여도 돼요. 60분법으로 나타내니까 근데 되게 더럽게 생겼죠. 근데 일단 이렇게 쓰고 보세요. 이렇게 쓰고 원래 원의 넓이가 r제곱 파이였어가지고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는 360도분의 여기도 도 붙어요. 360도분의 이것도 세타는 지우죠. 360도분의 뭐 해야 돼? 얘들아, 부채꼴 넓이 구할 줄 아시잖아요. 얘 적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 적으면 되죠, 얘들아. 얘들아, 여기를 파이분의 180 세타 적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적었어? 그러면 파이 약분돼. 그리고 이것도 약분돼. 뭐 남아? 이렇게 남는 거 보이세요?
앞으로 우리는 부채꼴 넓이를 구할 때 이 공식을 사용해서 넓이를 구할 거예요. 이게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얘를 S라고 쓰겠죠? 넓이는 S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요, 얘들아? 반응이 없어. 여기 모르는 내용은 없어요. 지금 딱 하나밖에 안 배웠어. 시초선이고 동경이고 각도는 잴 때 반시계 방향으로 잴 거고 360도 돌아갈 때마다 같은 각도 나와서 이렇게 쓰는 걸 일반각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도를 쓰는 걸 안 좋아해서 앞으로는 180도가 파이다라고 해서 모든 각도를 파이로 바꿔서 계산할 건데 원래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R제곱 파이였고 얘한테 뭐를 하려면 부채꼴 넓이로 바꿔주려면 360도분의 세타의 비율을 가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래는 문제를 풀었었는데 얘를 앞으로는 뭘로 쓸 거기 때문에 라디안 값으로 쓸 거기 때문에 얘를 라디안 값으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했더니 원의 그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나왔다 밖에 안 했어요 지금. 이게 다예요 지금 한 거. 그럼 이거를 또 뭐라고 쓸 거냐면 얘들아 호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이 원리대로면. 자 원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원의 둘레가 2R파이였어. 근데 여기에 똑같이 이거 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요? 2분의 1 딱 다 지워지고 파이도 지우면 R 세타 나오니? 이게 누구예요? 선생님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호의 길이에요. 그쵸? 원래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에요. 너네가 알고 있는 방법인데 라디안 값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호의 길이의 공식은 이 친구가 될 거예요. 호의 길이 L은 반지름 곱하기 세타 값이다 라고 하면 바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 S에 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R 세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는 2분의 1 R 세타라고 쓰고 이 R 세타를 L로 바꿔서 써도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2분의 1 RL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이것만 배우고 바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삼각형수는. 자, 문제가 뭐가 나오냐? 처음엔 당연히 엄청 쉬운 문제 나와요. 잘 봐. 얘들아 여기 개념 부분에도 내가 한 부분밖에 안 적혀있어. 이거 보여? 일반각이 뭔지, 시초선이 뭔지, 동경이 뭔지 나와있죠? 그 다음 라디안 값 설명해주죠? 근데 이제 아까 일반각을 라디안 값으로 나타내는 법도 알려주죠? 그런 다음에 공식 이거 3개 알려주죠? 그럼 끝이야 개념이. 자 예제를 풀어볼게. 자 근데 예제는 갑자기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자 세타가 제 1사분면의 각이래요. 자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o라고 했을 때 1사분면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타는 뭐야? 0부터 90도 사이를 뜻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세타는 0부터 90도 사이를 뜻하죠. 앞으로는 근데 이렇게 적으면 돼? 안 돼?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왜? 1사분면이 뜻하는 건 0부터 90도만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누구도 있어요? 0 더하기 360 곱하기 n 이렇게 써야지. 60분법을 써서 나타내더라도 세타는 0부터 90도가 아니라 360도 돌아갈 때마다 똑같은 위치로 돌아간다는 것까지 써줘야 돼요. 그래서 90도 더하기 360 곱하기 n 이렇게 써줄 거예요. 얘를 2로 나누면 돼. 자 그럼 다 2로 나눠. 전부 다 2로 나누면 얘는 180도 곱하기 n 하고 2분의 세타 45도 더하기 180도 곱하기 n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야 그럼 내가 n을 만약에 빵을 넣었으면 여기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보니까 이 2분의 세타라는 친구는 몇 도를 기준으로? 180도를 기준으로 계속 돌아온대잖아. 그러면 이 각도가 180도 이동하면 이 각도가 180도 이동하면 여기죠. 얘들아. 맞아요? 그리고 이 각도가 180도 이동하면 여기죠. 선생님이 여기를 색칠하더라도 얘는 2분의 세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위치인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얘가 또 얘로 가고 얘가 얘로 가면은 그 다음은 노란색 부분은 계속 반복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내가 n에다가 1, 2, 3 이렇게 넣어봤자 노란색 부분 말고는 색칠할 수가 없죠. 그럼 답을 적을 때 어느 4분면의 각이라고 적어야 돼? 1, 4분면에도 있을 수 있고 3, 4분면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답은 두 개죠. 제1, 3, 4분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답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반각이라고 한다면 360도가 돌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타를 기준으로 일반각을 구해서 2분의 세타를 할 때는 360도도 같이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잖아요. 얘도 이거 선생님이 그냥 풀어줄게. 처음이니까. 아예 개념이 이런 개념 처음이죠. 그리고 분명히 앞에서 지수함수 내가 말했죠. 지수함수 급하게 열심히 계산하고 막 공부했더니 이 다음 단어부터 하나도 안 나온다 그랬죠 내가. 진짜 하나도 안 나와요. 새로운 내용밖에 없어요 여기. 자, 얘가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야. 그러면 2, 4분면의 각도는 90도부터 180도를 뜻해요. 그쵸?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는 90도부터 180도야. 근데 이제 이렇게 안 쓴다고. 여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써줄 거고 여기에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붙여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타의 실제 범위예요. 그쵸? 360도 돌아갈 때마다 똑같은 각도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위치로. 얘를 2로 나눴어. 그럼 얘를 2로 나누면 2분의 세타의 범위가 뭐가 나와요? 45도 더하기 180 곱하기 n이죠. 하고 얘는 2로 나누면 90. 왜 아무도 뭐라 안 하냐? 정말. 제 2, 3분이야. 90도부터 180도 맞지? 90 더하기 180도 곱하기 n. 이게 2분의 n의 범위죠. 그럼 이거 그림 그려서 판단하기 싫으면 그냥 n에다가 0, 1, 2 넣어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 그림으로 할게. 자, 원래는 45도부터 90도여가지고 45도부터 90도가 여기예요, 여기. 그쵸?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180도씩 더 가면 2분의 세타랑 똑같은 범위래. 180도 더 가. 자, 얘가 180도 더 가면 여기에요. 얘가 180도 더 가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 색칠하면 되죠. 그럼 실제로 위치가 어딘 거야? 1, 4분면이랑 3, 4분면에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을 쓸 때 1이랑 3을 다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럼 두 번째 3분의 세타 이거네. 3분의 세타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3분의 세타는 얘를 3으로 나누니까 60도 플러스 3으로 나누면 120도지. 120도. 얘 3으로 나누면 30도. 120도. 얘는 그림 그리기 조금 빡세긴 한데 그림으로 표현은 해줄게. 자, 30도부터 60도면 어디 말하는 거냐면 여기 말하는 거지. 여기가 30, 여기가 120. 여기서 120도를 더 가. 야, 30도에서 120도 더 가면 150도니까 얘랑 딱 붙이는 거라는 거. 그리고 60도에서 120도 더 가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그러니까 150도랑 여기에 120도 넣으면 120 넣으면 180. 아, 그럼 여기 0도. 여기지. 이거지. 맞아? 그리 180도인데. 그런 다음에 150에다가 또 120 더해. 그럼 몇이에요? 270도? 270도가 어딘데? 여기야 270도. 그리고 180에서 120 더하면 300도죠. 300도 여기 있죠. 그리고 270도에서 120도를 더해요. 여기가 270이고 여기가 300도예요 지금. 그럼 270도에서 또 120도를 더하면 그럼 몇 도예요? 390도지. 390도가 되면 난 몇을 빼서 생각할 거야? 360도를 빼서 생각할 거야. 360도 빼면 다시 30으로 돌아오죠. 그럼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거 노란색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건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 얘는 답이 3개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어요? 이해는 가죠. 뭐 하는 건지 이해는 가는데 조금 새롭죠? 삼각함수가. 봐봐. 자, 두 각 알파랑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다 그림 그려보고 판단하면 돼요. 자,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여기 x랑 y가 있고 원점이 있는데 두 각 알파랑 베타를 나타내는데 x축 기준으로 대칭이래요. 그래? 얘가 알파야. 얘를 기체로 이렇게 그려서 그럼 누가 베타인 거야? 이렇게가 베타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해 가나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2n 파이이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인 것 같아, 이거는? 야, 대칭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실제로 몇 도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180도, 즉 파이가 나오는 상황이죠. 180도가 파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맞아? 근데 여기서는 왜 2n 파이라고 해요? 이거 기억이 맞아요? 눈 다 적혀져. 이거 맞아? 왜 맞아, 그러면? 기억이 맞아? 기억 디귿이지. 이거 왜 맞아? x축 기준으로 대칭이면 왜 맞아? 일반각 기준으로 생각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얘가 대칭 모양인 거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떻게도 쓸 수 있어? 일반각 기준으로 쓰게 되면 여기에다가 뭐라? 이해는 쓸수 않는가? 잠시만. 알파랑 베타를 나타내는 방향이 x축에 대해서 붙이는 왜 얘들아 내가 잘못 그린 거 아무도 말을 안 해주면 이거 y축 대칭 그렸으니까 지금 선생님 니은 풀고 있었죠? 선생님이 풀고 있는 거 니은이에요 니은? 아 나 진짜 얘들아 더하면 파이니까 여기에다가 뭐 일반각 개념 2n 파이 더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n 플러스 1파이다라고 써주는 게 니은이죠.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죠. 맞아요? 근데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인 거면 파란색으로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알파야. 그리고 베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돼야 돼. 그치? 선생님이 저렇게 크게 동그라미 그린 것처럼 베타를 재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번에는 몇이 나와요? 2파이가 나와요. 여기에다가 2n파이를 더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2n파이가 아니라 2n 플러스 2파이 아니에요? 2n 플러스 2랑 2n파이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왜? 일반각은 2파이를 더하고 빼는 건 영향을 주어줘. 2파이가 몇 도야? 360도잖아. 360도를 더하고 빼는 건 영향을 아예 안 주니까 얘가 삭제돼요. 실제로는. 더했을 때 빵도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거죠. 자 이번에 알파랑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대. 자 기억이 파란색이고 니은이 하얀색이에요. 그럼 쟤는 한 번 또 다르게 그려볼까? 자 이렇게 일직선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려. 자 만약에 여기가 알파야? 그럼 베타가 어딘 거예요? 일직선이니까? 여긴 거예요. 베타. 그럼 이번에는 알파를 막곡지각이니까 여기가 같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몇 도가 나와요? 180도 나오나요? 180도가 파이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는 180도야. 파이야. 맞아? 여기에 일반각인 2n파이를 더해도
괜찮아. 그럼 베타 빼기 알파는 2n 플러스 1파이야. 선생님 이상한데요? 저기는 알파 빼기 베타라고 되어 있어요. 상관없죠?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뜻하는 이 2n 플러스 1은 사실 뭘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홀수를 나타내는 숫자잖아요. 맞아요? 알파랑 베타의 차이가 홀수배 난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지금 알파를 작은 각도로 쓴 건지 쓴 거잖아. 근데 문제에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내가 순서만 바꿔서 적었으면 그냥 얘도 맞는 거죠. 그럼 얘는 실제로 뿔마가 중요한 애예요? 얘는 뿔마가 중요한 애는 아니에요. 왜냐면 적혀있지만 애는 정수기 때문에 여기 내 애는 뭐도 넣을 수 있어 내가? 음수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선지는 얘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나요? 이해 가나요? 이거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멍 때리면 안 돼요. 이해 가요? 얘들아 아무도 대답 안 해주는 게 이해 가요? 이해 가는가? 이해 가는가? 1번 문제가 살짝 어렵죠. 일단 패스하고요. 얘를 보세요. 얘는 쉬워요. 아닌가? 삼각함수가 솔직히 너네 문제 푸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게 어렵다기보다 아직 라디안 값 계산하는 것도 많이 안 해봤는데 바로 계산부터 하고 있으니까 조금 힘든 거죠. 그래서 힘든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어렵다고 느끼지 않나?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냥 한번 잠깐 복습 시간. 솔직히 일반각이 그러니까 일반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줄게. 이 일반각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각도가 0도부터 360도까지밖에 없었잖아. 원래 내가 알고 있는 각도는 0도부터 360도였잖아. 너네가 중학생 때까지 360도를 넘어가는 각도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너네 360도까지밖에 안 배웠어요, 원래. 근데 고등학교 수학 들어와서 삼각함수를 배우고 각도를 논할 때는 1000도도 나올 수 있고 2000도도 나올 수 있고 3000도도 나올 수 있어요. 뭘 기준으로? 좌표 평면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근데 모든 각도는 좌표 평면을 기준으로 할 건데 좌표 평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몇 도기 때문에? 360도기 때문에 모든 각도는 360도를 기준으로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 알파는 세타 플러스 360 곱하기 n 이렇게 썼던 거야. 360도가 n번 돌아간다니까 이건 n이 정수란 얘기죠. 그게 일반각 개념이고 근데 앞으로는 도를 안 쓸 거야. 도를 안 쓸 거라서 새로운 호도법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 호도법이라는 친구는 아까 얘기했던 180도를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파이로 생각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선생님이 아까 썼던 네 가지 친구들이에요. 자, 30도가 6분의 파이 자주 나오는 애들이에요. 얘네는 45도가 4분의 파이 그리고 60도가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그다음 180도는 파이랬죠? 그리고 360도가 2파이. 너네가 제일 자주 보게 될 라디안 값 6가지예요. 이거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180도가 파이인 걸 아니까 내가 즉석에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얘는 좀 단순한 애라서 문제 자주 풀다 보면 어차피 외워지긴 하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360도가 2파이래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도 안 쓸 거라며. 그래서 저 일반각도 뭐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알파는 세타 플러스 2n 파이다라고 쓰기로 한 거예요. 얘네 둘의 의미가 똑같은 거죠,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바이블이 조금 싸가지가 없다 느낄 수 있는데 바이블이 싸가지가 없는 이유는 원래 보통의 일반적인 유형선은요 이거 먼저 시켜요. 예를 들면 문제 그냥 예를 들면 1번 3800 이거 몇 도죠? 이런 거 먼저 시켜요.
얘를 0과 360도 사이의 각도로 고쳐라 이런 거 먼저 시켜 원래는. 근데 그걸 생략한 거지. 뭐 1870도. 그럼 여기에다 몇의 배수를 빼는데요? 360의 배수를 빼서 내가 0과 360도 사이의 숫자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예제 전에 있는 체크 문제에는 있어요. 풀어보고 싶으시면 그것도 풀어보셔도 돼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도 정도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각도들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공식을 알려준 거예요. 공식은 뭐에 관한 공식이야? 부채꼴에 관한 공식이야.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하고요. 그리고 코의 길이를 L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지름은 R이야. 그리고 각도는 라디안 값 기준 세타 값이에요. 이건 라디안이에요. 그럼 공식이 나온다는 거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이다 라고 하는 공식이 하나 있고 L은 R 세타다 라고 하는 공식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말고는 안 배워요 맨 처음에. 그럼 봐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야.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했죠. 얘가 세타예요. 얘가. 코의 길이가 2파이래죠. L이 2파이예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여라. 뭐 하면 돼? 공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자, 반지름의 길이는 L은 원래 R 세타였거든. 그렇죠? L이 2파이래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래요. R 곱하기 3분의 파이 했어. 그럼 지워져 그냥. R이 몇이야? 6이야. 이건 반지름이 6짜리 낸 거예요. 반지름 6. 넓이는 2분의 1 RL 하면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럼 2분의 1 6 L이 몇인데? 2파이. 답이 6파이. 그게 넓이야. 이게 그냥 답이야. 뭐만 하면 돼요? 공식 외웠으면 걷다가 대입만 할 수 있으면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밑에 것도 봐봐. 호의 길이가 2파이래. 그러면 이번에 호의 길이 L이죠. 얘도. 넓이가 S라고 했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 구해달래. 그러면 L은 2파이야. S는 4파이야. 근데 S 공식 중에 L 포함 안에 있었어. 누구야? 2분의 1 RL이야. 근데 L이 2파이래. R이 몇이에요? 4죠. 4. 얘가 4네요. 그리고 L은 2파인데 얘는 R 세타래네. 그럼 4 곱하기 세타죠. 세타가 몇이에요? 2분의 파이예요. 이해 가죠? 예제 솔직히 뭐밖에 없어요? 이 예제 2번은 사실 대입할 줄 알아? 이거 물어보는 문제야 얘들아. 근데 만약에 너네가 얘가 아직 안 외워져서 힘드시면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나가도 돼요. 선생님이 계산하는 거 프린트로 줄게. 그게 낫니? 왜냐면 나도 알고 있어. 삼각함수 완전 처음 배우면은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했잖아. 지수로그 하는지 이제 지수로그 열심히 해서 이제 지수로그 계산 어느 정도 할 줄 알게 돼서 다음 단원을 나갔더니 삼각함수가 나왔잖아. 그래서 삼각함수를 할 때도 선생님이 지수로그 숙제를 계속 내줄 예정이에요, 얘들아. 삼각함수를 계속 하고 있으면 얘네가 지수로그를 까먹어 나중에. 삼각함수가 생각보다 길거든 얘가. 삼각함수 한 다음에 삼각함수 그래프 한 다음에 삼각함수의 활용까지 있단 말이야. 그거 다 하고 나면은 지수로그가 이제 희미해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어는 내가 말했지. 수열 나온다고. 그럼 수열 배울 때는 또 앞에 내용 하나도 상관없어. 지수로그랑도 상관없고 삼각함수랑도 상관이 없어. 그것 때문에 수열하다 보면 또 앞에 내용 잊어버려. 그래서 수화는 무조건 누적 숙제 나가야 돼요, 얘들아. 지금 로그 함수까지 끝내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책검사 한번 한다고 했죠. 책검사 한다고 했죠? 책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일단 오늘은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건 안 하니까 개념은 뭔지 이해가요, 얘들아? 이 개념은 이해가요? 삼각함수가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건 이해가요? 아직은 우리가 진도에 그렇게 막 쫓기는 상황은 아니거든,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념 설명해줬으니까 오늘은 연습 문제 풀기 나갈게. 알았지? 그렇게 하고 숙제를 지수로 프린트를 두고 얘나 풀까 우리? 이건 또 하기 싫어? 이건 너무 어려워요? 무슨 일이야, 이거? 9시잖아. 지금 삼각함수 계산을 하자. 내가 지금 문제 몇 개 줄게. 지금 삼각함수 계산을 몇 개 하자, 그냥.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냥 바로 삼각함수로 나갈 수 있게. 참고로 오늘 주는 숙제는 그 질문 안 받아요? 지금 주는 프린트는? 지금 주는 프린트는 질문 안 받아요? 얘들아, 타임어택이야. 엄청 쉬운 계산 문제 11문제 줄 거거든요. 66문제짜리 줄 거거든요. 한 문제 푸는데 1분도 안 걸릴 거라고 자부해. 진짜로. 한 문제 푸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왜냐면 얘는 나눗셈이랑 덧셈, 뺄셈만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호도법이라서. 1시간 안에 푸세요. 못 풀면 조금 더 풀다 가세요. 알았죠? 수로 하나만 뽑았다. 먼저 풀 사람. 다 해야 나는데 어차피. 엄청 쉬운 삼각함수 계산 문제. 마침 쉬는 시간 10분 쉬어도 돼, 얘들아. 남은 시간 50분 동안 그냥 삼각함수의